네, 사상 초유의 같은 옷을 입고 방송을 하게 된 현실 마케팅의 마디 홍입니다. 네. 금방 다시 만나는 기분이네요. 네, 맞아요. 네, 어제 촬영을 한 게 뒷부분이 좀 잘못된 게 있어서 오늘 이어서 이제 마저 촬영을 하고 또 이어서 이제 새로운 또 주제를 갖고 오늘 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정의에 입각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바이럴 마케팅 자체가 범주가 굉장히 좀 넓은 부분이거든요. 네. 바이럴 마케팅이라 한다면 일단 원어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여러분 바이러스 아시죠? 컴퓨터 바이러스. 이게 컴퓨터가 이런 이제 트로이 목마라든지 이런 바이러스에 한번 감염이 되면 컴퓨터가 전체가 마비가 되는 현상을 아시게 되는데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빠르게 전파되는 이런 바이러스에 입각해서 이런 바이럴이라는 게 나오게 됐습니다. 이 바이러스와 오랄에 어떻게 보면 합성어라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정말 입으로 통해서 구전되는 것들을 이제 말을 하는 거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마케팅 이런 것들이 개념이 잡히지 않을 때도 바이럴 마케팅은 항상 있었어요. 이런 동네에서 특히 동네 장사할 때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이런 제품 좋다더라, 한번 거기 가게 가서 사봐라, 여기 과일이 맛있대요, 여기 과일을 써봐요, 먹어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모든 행위들이 바로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온라인판 바이럴 마케팅은 어떤 게 있을까? 네, 일단은 요게 좀 하드웨어적인 구성에서 입각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이버 포털 검색 사이트 네이버를 했을 땐 바이럴 마케팅의 영역은 맨 거의 초반부분이죠. 이런 SEO 최적화라고 말씀드린 영역과 조금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네, SEO 최적화 하면 뭐가 있어요? 블로그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맘카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식인, 그런 것들이 다 등등이 다 이런 바이럴 영역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런 블로그와 지식인 그리고 맘카페 등등의 영역이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바이럴 마케팅의 형태는 일단은 블로그 같은 경우는 가 있어요. 세 가지. 네, 온드미디어 쪽에서는 이제 기업 스스로 공식 블로그를 만들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네이버에서는 한 회사당 한 사업자 기준으로 하나씩의 공식 블로그를 만들 수 있게 지금 현재 허용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언드미디어 쪽에서는 이제 일반 체험단, 이제 기본적인 좀 평균 방문자들이나 아니면은 우리의 그런 제품에 대한 좀 니즈가 있는 타겟층이 되어 있는 체험단들을 위주로 해서 할 수 있는 블로그 형태가 있을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파워블로거들이 이제 공식 종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사실상 이게 파워블로거라는 거는 예전에 그거를 지칭하는 거고, 아무튼 네이버의 현재 필터의 C랭크에 최적화를 잘 시켜서 노출을 잘 시켜주는 이러한 구 파워블로거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진행이 블로그는 있다. 지식인은 사실 지식인에서는 이거를 뭐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이제 합법적인 측면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제품과 관련된 그냥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품이 어떤 건강에 관련된 질문이 있다면은 그 건강에 대한 좀 질문 답변을 좀 간접적으로 해주면 되고요. 절대 직접적으로 해주시면 안 되고, 대신 그거를 네임카드를 통해서 이제 고객들이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방식이 지식인 영역의 지식인 영역의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맘카페 같은 경우도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맘카페는 일단 첫 번째는 맘카페 자체가 조금 진입 장벽이 되게 높아요. 요즘 아시겠지만은 맘카페에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는데 맘카페 회원 가입 조건이 여성에 한정을 한다든지 나이에 한정을 한다든지 이런 조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맘카페 안에서 이제 고객들의 그런 입김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맘카페 마케팅을 절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맘카페 마케팅은 일단 합법적인 영역에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그 맘카페 안에 SM 영역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SM 영역이라는 것은 맘카페에 있는 배너들을 활용한 광고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맘카페 내에 이런 후기식의 체험단 광고 표기를 하고 또 그 카페에다가 광고비를 일정 지불을 하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제 바이럴 마케팅도 이제 SEO 최적화랑 맞물린다고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네이버에서 쉽게 어떤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은 이게 영역별로 카테고리별로 이게 상위 노출이 다 나오게 되잖아요. PC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블로그랑 지식인이랑 이게 다 나뉘게 되고 모바일로 했을 때는 이게 뷰라는 영역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입각해서 이런 바이럴 마케팅도 정말 꾸준히 해줘야 된다라는 게 노출적인 측면이나 고객들의 이런 입소문을 잘 탄다는 측면에서 같이 적절하게 해줘야 되는 중요한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구글 유튜브 영역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바이럴 마케팅으로 주로 쓰이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좀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한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고객들이 이런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이런 간접적으로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이런 저 같은 경우는 이 전자기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전자기기를 주로 소개해주는 그런 유튜버들, 인플루언서들을 통해서 전자기기들을 소개받기도 합니다. 이런 유튜버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는 사실 구글은 이런 AI 인공지능이나 이런 필터가 굉장히 사실상 우리나라보다도 더 앞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이럴 마케팅을 구글의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한다는 거는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SNS 쪽에서도 바이럴 마케팅을 잘 할 수가 있어요. 특히 SNS가 바이럴 마케팅의 거의 핵심 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세요. 왜냐면은 SNS 마케팅 같은 경우는 이런 네트워크 관계 형성 구축을 한다는 게 엄청 잘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겟 마케팅의 요소로서도 잘 되어 있는 플랫폼이라 바이럴 마케팅을 하기도 굉장히 좋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해시태그라는 용어가 특히 SNS에서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는 거에서 좀 비롯이 많이 됐거든요. 이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 영역이 주요 키워드를 치면은 그거에 대한 주제가 싹 나오게끔 이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네이버나 이런 그 유튜브, 구글과 같은 키워드를 기반으로 하는 거를 이제 해시태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해시태그라는 요소가 사실상 조금 더 이제 여러분께서 의도하고자 하는 것들을 노출을 시키는 게 장벽이 좀 낮다라는 게 일단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좋아요라는 거를 눌렀을 때는 이게 바로 또 그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퍼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SNS 마케팅을 통해서 사람들이 일반인들이라 하더라도 특정 해시태그를 달게 하고 그거에 대한 사용 후기들을 적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플루언서들을 통해서 이제 팔로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이런 제품을 홍보를 간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다는 게 인스타그램의 또 페이스북의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이제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렸고요. 사실상 바이럴 마케팅은 이렇게 퍼져나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한번 잘 이거를 이제 고객들이 잘 확 땡기고 이거를 이제 할 만한 것들을 잘만 이제 해준다면 잘 퍼져나가지만은 그 포인트가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거는 꾸준히 해줘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께서 절대 놓치면 안 되시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 하루도 이렇게 날이 밝았는데 여러분께서도 출근 조심히 잘 하시고요. 그러면은 또 다음 시간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